첫 번째입니다. 산타된 파월. 국내 증시 후풍 이어갈까? 약간 여기서 의외로 매파적일 수도 있다라고 예측한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파월은 상당히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더 도비시하게 비둘기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점도표를 봐도 내년에는 시장 기대치는 금리 인하 5번 정도. 근데 연준을 보니까 금리 인하 한 3번 정도를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도 역시나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좀 찾을 수 있었던 그런 FOMC였고요. 이에 힘입어서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가 조금 올라와 줬죠. 네이버가 4%, 카카오가 한 6%, 7% 정도 올라와 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 교체, 거기다가 쇄신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까지 던지면서 조금 더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이 좋은 거 알겠는데 FOMC 비둘기파적인 거 그리고 산타 랠리 그리고 뭐 신년 랠리 요거까지 다 미리 반영한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훈풍 지금부터 1월 중순, 1월 초중순까지 계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조금 여기서 더 올라가긴 힘이 붙일 것이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훈풍 계속돼서 더 간다. 오케이. 그러면 황유현 팀장님부터 얼마나 더 가는지 그리고 뭐가 그거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반도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네, 반도체 쪽에 좋은 뉴스들이 사실 계속 있습니다. 사실 뒷단에서 조금 더 다루긴 하겠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2차 전지 주식들이 그 안에서 뭐 크게 네 가지 섹터로 갈렸던 것처럼 반도체도 그 안에서 예전에 뭐 전공종, 후공종만 봤다라고 하면 큰 테마들이 이제 하나둘씩 툭툭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장 큰 중심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 4%의 거래량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차트 매매뿐만 아니라 내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12월 들어서서 반도체 관련 뉴스들을 보면 한 2주에 걸쳐서 계속 좋은 뉴스들만 사실 계속 나왔었습니다. 내년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주가는 계속 그 자리였었어요. 근데 그 에너지들이 오늘 한 번에 분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런 흐름들이 특히나 최근에 참고 삼아 볼 만한 게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가 이런 대형주들이 한번 관성을 받으면 일단은 그 밀어붙이는 힘들이 한번 쏠림이 나오면 계속 그 밀어붙이는 형량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의 큰 대형주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것 왜 올라가는지 사실 고민을 해보면 다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저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제 오프닝 화면 보면 시장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제 멘트들이 달고 저를 이제 소개하는 화면이 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단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이유가 오늘 외국인들이 산 이유가 결국은 내년도 개선되는 폭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반영하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근데 이제 이따가도 여쭤볼 거지만 지금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서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디테일하게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니까 여쭤보도록 하고 플립소리님께서 제가 유 대표님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본 것 같다. 저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도 들어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보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근데 저는 뭐 11월 달에도 11월 달부터는 상당히 시장은 좋게 말씀드렸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주가 지수를 볼 거냐 종목을 볼 거냐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 지수는 진짜 한 달 동안 징글징글했죠. 주가 지수만 본다라면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2,500포인트 좀 올라갔다가 좀 깨졌다가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방향을 위로 좀 틀었다라면 뭐 최소 2,600포인트 뭐 얼마 안 돼 보이지만 2,600포인트 이상의 고점을 열어놔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건 저만의 내피셜입니다만은 수급적으로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증시 하락은 저는 우리나라에는 뭐 수급적으로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왜 그러냐면 중국이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뉴스를 좀 보고 있는데 그럼 MSCI 그 이머징 마켓 자금이 일부 빠진다라면 그게 다른 쪽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선진국 증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에 들어가겠지만 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나마 조금이라도 수급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 규제입니다. 일단은 뭐가 됐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약간 매수 우위의 시장이 좀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다가 양도세 완화도 뭐 완화가 될지 안 될지 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욱하자마자 바로 주말에 저기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불확실성은 부정적인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최소 2주 혹은 뭐 1월 초까지는 약간 매수 우위의 시장이 좀 지배가 된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위로 열려 있다. 특히 이제 아까 양도세 완화라든지 저는 양도세 완화 그리고 뭐 외국인 자금들을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중대형주가 조금 더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아까 반도체도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은 매우 이전보다는 우호적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산타랠리 딱 맞춰서 FOMC도 잘 선물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1월 중순까지 본다고 하면 혹은 더 넘어서까지 본다고 하면 성장주를 봐야 될지 대형주를 봐야 될지 그 안에서 뭐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사실 오늘 이 섹터 맵을 보면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데도 이렇게 메뉴판이 너무 이렇게 딱 장황하니까 선택하기 좀 어려운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궁금해요. 황혜연 팀장님. 성장주, 대형주 뭐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이닉스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CXL 같은 그 모멘텀도 어차피 성장주의 모멘텀이기도 하고 아까 잠깐 비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성장주 매매 정석은 원래 비쌀 때 사는 거잖아요. 비쌀 때 사서 적정 가치나 좀 싸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더라도 내년도에 영업이익 개선 폭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섹터나 종목이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카카오의 움직임들도 대형주 중에서 충분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카카오의 악재들이 대부분 내년 총선은 지나고 나야 뭐 카카오가 좀 반등할 거다 전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는 일단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영하고 악재에는 훨씬 더 둔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최근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전체 지수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 되어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뭐 주시장 어렵다 뭐 특히 9월달 10월달에 비관이 정점에 달하긴 했습니다만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게 항상 비관의 벽을 타고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제 주식 해볼 만하다라고 하실 때쯤이면 오히려 진짜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해보실 만한 그래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번 좀 눌렸다가 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회는 어제 하루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그 눌린 개념이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주가 지수를 보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미 뭐 대형주들은 좀 눌림이 좀 나왔었던 것이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뭐 CXL 반도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라는 이런 쪽이 강했지만 또 우리가 올해 좀 강했었던 HBM 뭐 관련된 기업들은 또 최근 한 1, 2주 정도는 좀 조정이 나왔었어요. 선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조정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좀 그 안에서 따로따로 나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물론 시장이 더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다라면 그동안 조금 작은 테마주들이 난립을 좀 했었잖아요. 이들 종목군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들 종목이 이제 반등 주겠지, 또 뭐 조정 주고 또 많이 가겠지 해서 들어가시면 이들 종목 계속 빠지고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거나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그럼 요거 짧게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종목까지 그냥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너무 변동폭이 좀 심한 것 같고 오버슈팅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뭐 오늘 흐프스프 한 11% 가고 막 정신없이 움직이는 종목들 네. 많거든요. 오픈 엣지에다가 오늘 이따가 얘기할 테지만 CXL은 또 뭡니까? 저희가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이거 2주 전에 제일 먼저 아 그래요? 저 이거 지금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처럼 반도체 내에서도 사실 온디바이스도 그렇고 뭐 HBM은 좀 그래도 꽤 갔지만 CXL도 이런 반도체 안에서 테마 성격의 미리 땡겨오고 네. 막 급등하는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수급 고여서 좀 혼탁해지는 이런 네. 고민도 있거든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많습니다. 아직 어. 추세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고 특히 CX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 고객님들한테는 내년쯤 가서 해보자. 이미 저는 사실 얹을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퀄리타스 반도체 상장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파두 같은 종목들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워낙에 좀 재료들이 좀 미약한 상태다 보니까 미리 땡겨서 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지금은 오늘 종목들이 이제 다 CXL과 관련된 종목들 다 윗꼬리도 달고 음봉도 나오면서 거래가 좀 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XL이라는 개념이 아직까지는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 부분들이 윤곽이 본격적으로 잡혀진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을 정도예요. 관련 소부장들은 사실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HBM이 한 2, 3년 전에 희미했던 것처럼 예. CXL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CXL로 보려면 조금 더 뒤에 가도 분명히 저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여전히 HBM 정말 이제 성숙기 이제 성장기의 성숙기로 넘어가는 정점이거든요. 저희가 뭐 올 하반기 내내 저는 반도체를 말씀드렸지만 내년 이맘때쯤 하반기쯤 가면 반도체는 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도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가장 매매하기 편한 종목들이기도 하고 이게 전통적인 디램도 그렇고 왜냐하면 HBM 가동하려면 또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구동을 시키려면 이건 또 메모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잠자고 있는 삼성전기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심텍 같은 종목들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CX 이슈로 붙으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삼성전기는 기판으로 접근했는데 정말 천천히 대형주의 그 묵직한 거대 관성을 움직이고 있고 네. 심텍은 박스권을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쳐주면 오늘 하이닉스와 같은 모습이 나와주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판들도 괜찮고 기존 전통의 HBM들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다. 특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에서 매매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좋기는 한데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뭐 CXL 이렇게 테마성으로 급등락, 급등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좀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종목들로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 정확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잠시 후에 또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요것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강세를 보일 섹터와 종목을 꼽자면 가격 전략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유창희 본부장님이 재미난 걸 가져오셨네요. 야, 요거는 얼마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인사이트 있는 분이니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금융주. 금융주. 네, 아무도 관심 없으시죠. 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막 폭등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금융주에 대해서 조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관심은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수는 안 했어요. 저거 얼마나 먹는다. 매수는 안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계속 고점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으로 봤을 때 매수 플레이가 좀 들어온다라면 또 굵직굵직한 자금이 들어온다라면 금융주들 좀 봐야 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적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증권 예전에는 이제 증권, 보험, 은행을 좀 구분했다라면 잠깐 보험은 전 좀 약간 중립적인 시각인데 증권, 은행은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게 일단 증권주들은 증시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증권주 연말 고배당주입니다. 그런 부분들 좋게 본다라는 거고요. 또 은행주들도 불확실성이 이제 거의 다 해소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이 많으니까 이거 뭐 기금 뭐 이게 뭐 추가적으로 세금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먼저
그저께인가 뉴스 나왔죠. 최대한 150만 원 정도까지 소상공인들 일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좀 감면해주겠다. 그래서 2조 정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죠. 그럼 더 이상 뭔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먼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뭔가를 압박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어떤 그 배당에 대해서 계속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을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 성향이 좀 있었고요. 실적은 더 좋아졌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오히려 은행주들이 부실채권이 줄어든다는 부분들이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미국 은행주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은행주들이 의외로 저평가에 대한 인식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 충분히 뭐 한 4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증권주 중에서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한 44,000원 정도까지 열어놓으면서 저는 은행 증권 중에서 한 종목 정도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포트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금융지주는 계속 신고가입니다. 아까 삼성증권도 신고가고요. 그래서 이런 좀 대형 섹터 중에서 은행주 저는 남들 안 볼 때 좀 관심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얘네 배당 얼마나 줘요? 다리 하나 저 얹어도 됩니까?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꽤 높습니다. 얼마나 한 5% 이상으로 와. 알고 있는데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의 금리 방향이 한번 방향을 잡히면 한쪽으로 쭉 일정 부분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증권사들이 뭐 주식만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사 채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하게 되면 가격 장부 가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사실 실적으로 인해서 빠지는 경향들도 있으면 올라갈 때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 가면 채권 쪽에 장부 가치 상승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팁이네요. 그렇게 되면 은행주보다는 증권주를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것도 다만 이제 내년 3월달, 4월달에 PF와 관련된 너무 이제 그 PF 관련 노출이 심한 증권사는 좀 피하셔야 될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 대형사들은 배당도 노리고 말씀드렸던 뭐 이제 금리 인하, 장부 가치 상승으로 인한 실적 상승 개선 기대도 충분히 해보실 만한 배당주를 노리신다면 충분히 접근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으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거기서 밸류를 더 줄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이 신한지주 좋다고 얘기하니까 또 숟가락 잘 얹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유현 팀장님. 요 종목은 이따가 뒤에 가서 할까요? 어차피 겹칠 것 같아서.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좀 갖고 오셔가지고 뒤에 또 반도체가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크로 환경은 훨씬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또 용감하게 또 베팅을 해야 될 때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어떻게 될지 기대감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